제가 오늘 과거에도 코 성형편에서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이 코끝 성형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코끝이 이렇게 그냥 콧대만 높여가지고 코끝이 안 이쁘면 결코 아름다운 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를 쭉 뻗게 하는 이런 코를 만들어야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메쉬라는 거죠. 기존에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코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압력에 의해서 처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런 딱딱한 물질을 찾죠. 가슴 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해서 비연골하고 합쳐가지고 코끝을 만드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자가 조직이라도 단단하죠. 게다가 이러한 사진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고아텍스의 주위에 세포가 잘 차들어와서 뭐 다들 좋다고 하지만 이거 셀이라고 그러죠. 세포가 쭉 차들어와서 안에 있는 부분들이 안에 있는 이 세포에서 나중에 하나의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미디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고아텍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참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죠. 제가 쓴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제 PCL은 대개 자가 연골, 한쪽의 연골,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하고 PCL을 활용해서 코끝을 올려서 이제 오버라이딩, 코끝을 딱 당겨주면 아주 예쁜 코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코를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에는 코도 좀 들린 듯한 느낌이 이게 한때 유행했죠. 근데 요즘은 코가 아주 이렇게 코끝이 도도할 정도로 근데 이 도도한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그냥 뭐 쇠몽둥이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자가 조직을 써야 코끝의 연골이 뚫고 나오지 않는 괴사되지 않는 부작용이 없는 코를 만드니까 요즘은 코끝의 수술이 아주 대세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PCL이라는 물질인데 여기에 이제 세포가 이렇게 이게 흡수가 되면서 주위에 세포가 인덕션 차오르더라라는 하는 아주 혁신적인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문으로도 발표가 돼서 이 PCL의 안정성과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많은 국내 선생님들이 연구도 하고 계시고 PCL은 디그레이션이라 그래요. 녹는 시간이 흡수되는 시간이 3에서 5년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세포가 차들어오기 때문에 자가 조직처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코 성형에 특히 이제 코끝의 연골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당기고 높이는데 하나의 어떤 보조적인 재료지만은 거의 주 재료처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PC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국산, 외산 또 최소 침습으로 쓰는 이러한 간단한 코에 쓰는 어떤 PCL 메쉬라든지 또 어저께도 보셨지만은 녹지 않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는 메쉬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제품을 쓰는 것이 환자들한테 가장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그 순위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순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인체에서는 이제 PCL 대표적인 경우죠. 좀 두꺼우면서도 하얗게 소위 지지할 수 있는 파이버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자, 이거 말랑말랑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와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구조는 염증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물질이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조직이 이렇게 차 들어오기도 하지만 염증에 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건 사실은 구멍이 좀 크죠. 구멍이 크면 흔히 세포 자체는 차들어오는 기는 좋지만 이렇게 굵고 또 이 구조물 자체가 주위 조직에 이렇게 잘 감싸줘야 되는데 여러 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분하게 감싸기가 힘들어서 염증에 약한 구조죠. 그리고 저번에도 언급드린 이렇게 부러지는 이 PCL 이건 아마 언급되었지만 인체에 쓰기에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순위라는 것은 이 PCL의 과학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순위 또 인체 적합성에 있는 순위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은 뭐 어느 정도 강도는 경도는 유지가 되어 있겠지만은 너무 두껍고 또 데드 스페이스 자체가 여기 안쪽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증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병원마다 수술하고 나서 메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또 심지어 메쉬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런 구조는
과학적으로 조금 이 부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비교 대상은 아니죠. 이제 메쉬가 이렇게 안쪽에서 세포가 차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나의 어떤 지지체 역할을 해서 코 성형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쓰는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비교가 되지 않고 굳이 서열을 따진다면 이제 이런 순서대로 서열이 되는 거죠. 외국에서 접했던 BCL 그리고 그 다음 근데 물론 이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제조사에서 욕을 얻어먹으니까 하지만 호수술에 감염이 강하면서 쓸 수 있는 재료는 이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 첫 번째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가 되는지 이거는 확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열을 가릴 수는 있지만 제조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쉬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과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PCL 자체로 보면 아마 분자량이 제일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자량이 큰 것을 소위 이렇게 메쉬 구조로 이렇게 만들기가 실로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수준의 PCL 메쉬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PCL, 이제 이게 슈퍼 PCL이라고 그러죠. 이게 안에 인체 내에 들어가서 리프팅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구조물인데 이거는 뭐 극강의 PCL이라고 그러죠. 대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PCL은 이 몸 안에서 되게 녹지 않는 실제로 실리콘이나 이런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PCL이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엔티에이징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PCL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코를 중심으로 한 PCL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